OECD에 이어서 KDI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각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해법은 더 공격적으로 나라 돈을 풀겠다는 건데 이 역시 의구심 어린 시각이 참 많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네. 먼저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좀 하향이 되는 모습인데 이러자 청와대가 오늘 추경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OECD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추경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강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또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주장대로 돈을 쓰면 이 쓴 대로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좀 거듭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올해로 3년째인데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역시 또 추경을 비롯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재정 집행을 확대해 왔는데 예. 효과가 기대 이하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늘렸지만 예를 들면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죠. 가계의 실질 소득도 늘지 않은 채 양극화가 심화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경기가 꺾이는 등 부작용이 우리 경기에 더 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말씀하신 슈퍼 예산 같은 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거듭되는 의구심을 꼽자면 예산을 늘려서 재정 집행을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게 확대한다는 게 점차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와 정부가 이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기준을 재점검하고 이 경제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당정 안팎에서 내년도 이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